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현대차, 기아차 모두 전기 CUV를 내놓겠다 이렇게 준비 중이잖아요. NE, CV 뭐 이런 거 내놓는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죠. 요즘 경쟁사들이 한 발 더 빠르게 뭔가를 내놓고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EQC, 아우디 이트론, 뭐 푸조 2008 뭐 이런 것들 막 나와 있죠. 현대차, 기아차, 뭐 제네시스 이게 굉장히 경쟁사에 비해서 빠르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엄청 늦는 기분이 들어요. 아니지, 그 차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할 순 없죠. 전기차 전용차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테슬라 모델 X, 모델 Y 그리고 제규어 아이페이스 뭐 이 정도예요.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전기차 ID4를 내놓기도 했고요. ID4만 해도 사실 얼마나 시장이 이런 차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ID3 나왔을 때는 그게 하면서 좀 시큰둥했던 사람들도 이제 ID4 나오면서부터는 난립니다. 인기 폭발이에요. 아마도 ID4의 인기가 집중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야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전기차를 CUV로만 내놓으면 그냥 대박이 납니다. 원래 SUV가 이렇게까지 핫한 차종이 아니었는데 SUV가 어떻게 이렇게 핫해졌나 싶어요. 올 초에 BMW는 CUV 전기차 콘셉트로 iNEXT를 내놨었죠. 제가 직접 보고 오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생긴 컨셉트카였는데 이 차량이 양산형 모델로 나왔다고 합니다. 전기 CUV BMW iX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 차인데 이거 이름이 iX죠? 이름이 좀 이상해요. 얼마 전에 X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전기차를 내놨는데 그거 이름이 iX3였어요. 이제 iX3보다 좀 더 큰 거면 iX5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iX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차급이 없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세단을 내놓거나 다른 걸 내놓거나 이러면 이름을 뭐로 붙이려고 이렇게 이름을 단순하게 붙여버리죠? 이게 iX를 시리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일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은 그릴 이게 그 엄청난 요즘의 BMW 그릴입니다. 최신 BMW 그릴은 다들 고기 한 10인분쯤 한 번에 구울 수 있도록 생겼죠. 전기차에 왜 이렇게 큰 그릴을 넣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릴 없애야지. 전기차인데 그릴 없애야 돼. 그런 분들은 이 차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코나 페이스리프트 전기차. 커다란 게 낫네. 측면부를 보면요, BMW는 왜 친환경차에 이렇게 반드시 파란 줄을 이렇게 찍찍 긋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친환경차라고 동네방네 다 알려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꼭 파란색이어야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 미래차처럼 잘 보여요. 어쨌든 굉장히 멋진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콘셉트카의 이런 얇은 테일램프 이걸 그대로 이어와서 조금 두꺼워지긴 했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우디 이트론, 메르세데스 벤츠 EQC 이런 차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요. 일단 전기차를 만들려면 플랫폼부터 완전히 전기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이제는 좀 간을 좀 그만 보고 전기차로 좀 올인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영상이 나왔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약간 이거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이에요. 살짝 여기 써있는 게 Can't you make 좀 전기차를 좀 보통차처럼 만들어줄 수 없냐? 라고 합니다. BMW를 겨냥한 걸 수도 있고 다른 전기차 메이커들 모두를 겨냥한 걸 수도 있죠. 그거 저예산 영화에 나오는 그런 후진차 같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욕입니다. 지금 광고면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욕을 써놨어요. 완전 차갑고 완전히 무균실이야? 이런 거네요. 인간의 그 따뜻한 심장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자동차가 날지 못한다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나 이거 좀 안 보이게 해줘. 이렇게 적었네요. 이건 BMW도 아니야. 이렇게 댓글을. 우리가 혹시 갇혀 사는 게 좋겠니? 아니면 제대로 사는 게 좋겠니? 멈춰 있는 게 좋겠니? 더 훌륭한 걸 만들면 좋겠니? 그러면서 전기차로 바꾸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약간 그 수많은 얘기들 다 부질없는 거였고 사실 이걸 봐봐, 이 정도의 차를 만들어냈으면 네 그 말들은 다 부질없는 거였지, 말도 안 되는 거였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이유는 뭐니? 바꾸지 않는 이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댓글 볼까요? 댓글 보면 BMW take that grill you haters. 야, 그릴 싫어하는 너희들 그릴을 받아라.
브랜드를 파괴해버린 이유가 뭐니? 시트로엥 DS 같다고? 굿잡! 세상에서 가장 징그러운 차를 만드셨네요. 다들 악플을 굉장히 공들여서 쓰고 있어요. 무슨 악플 남기는데 이렇게 노력들을 하지? 아니 이렇게까지 평가가 안 좋아? 멋있는데 나는? 조금 더 지나면 생각이 바뀌실 것 같긴 한데 뭐 악플을 뒤로 하고요. 영상에서 비춰진 거 보면 몇 가지가 보이죠. 여기 지금 차 옆에 보면 살짝 보이지만 여기 있는 이게 아이오니티의 충전기입니다. 아이오니티 충전기인데 이 충전기는 350kW 짜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급속 충전이다 하면 70kW를 급속 충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보다 한 3분의 1이면 충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에서 2시간 충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한 30분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잠깐 볼일 보고 오면 충전이 완충돼 있는 거지. 시트를 보면 지금 5인승인데 7인승도 있다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보면 이게 뭐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BMW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보면 무슨 월급 받아놓고 일 안 하는 월급 루팡 같은 느낌이었죠. 사실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다른 차라고 해. 인테리어를 보고 무슨 차인지 구별을 못해. 뭐 그런 거였는데 이 iX 정도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죠. 집에 가정용 충전기가 또 있는 거죠. 가정용 충전기를 살짝 보여줬고요. 도어 캐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 이거 조금 이상하거든요. 차 옆에 손잡이가 모든 차에 다 붙어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손잡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안쪽으로 이렇게 홈을 넣어 놓는 게 사실 조금 더 멋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너무 독특하긴 한데.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전동식 선쉐이드가 나옵니다. 천장이 뿌옇게 변하죠. 이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이미 했던 거죠. 매직 스카이 루프라고 하는 거. 그때는 야 이런 거 도대체 왜 달았냐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벤츠가 이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에서 이걸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도 곧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계기판은 뭐 이렇게 두근두근합니다. 계기판이 이래야죠. 계기판 디자인이 차마다 좀 달라야죠. 최고 속도가 220km로 돼 있네. BMW가 최고 속도 220km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테슬라 모델 3도 220km 간다고 하던데. 계기판이 이렇게 하나의 디스플레이 패널로 돼 있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공중에 떠 있어요. 뒤쪽에 있는 기둥 두 개로 이렇게 붙잡아 놓은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완전 콘셉트카 같습니다. 게다가 커브드고요. 길다랗잖아요. 하나의 디스플레이 같진 않고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이어 붙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예쁜 그런 인테리어 요소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면 충전량이 86%잖아요. 거리는 486km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대단히 멀리 간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BMW가 내놓은 그 스펙에 따르면 완전 충전했을 때 6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WLTP 기준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오면 이거보다 훨씬 낮아지겠죠. 그래도 600km면 대단하다. 듀얼 모터를 이용해서 50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500마력 BMW가 뭐가 있지? 무슨 M5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500마력 어마어마한 건데 시속 60마일까지 가속시간 5초 이내라고 합니다. 5초대가 아니고 5초 이내 4초대네요. 4초대 엄청 빠른 건데 요즘 들어서 차가 너무 빨라지니까 5초면 뭐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5초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찌릿찌릿해요. 디스플레이가 이게 두 개가 그냥 딱 떨어져 있네요. 그냥 이어져 있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랑 계기판을 하나로 잇는 거 이거 메르세데스 벤츠가 처음 시작했고 저는 BMW는 좀 자존심을 세워서 이거 연결 안 시킬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답인가?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진짜 멋있어요. 이거 돌리시는데 무슨 DJ가 DJ 그 턴테이블 돌리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커맨드 다이얼 그러니까 MMI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굉장히 예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BMW MMI가 이렇게 예뻤나요? 지금 막 이게 빛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데 나무예요. 지금 나무로 돼 있는데 터치가 돼. 이걸 이 사람들은 샤이테크라고 하는데 터치가 아닌 것처럼 테크놀로지를 숨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구 인테리어 같은데 시동이 걸리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불이 켜져서 여기에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걸로 보이게 한다는 거죠. 커맨드 다이얼인데 커맨드 다이얼의 형상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얘는 이 다이얼 자체가 터치를 할 수 있고 이 다이얼 자체의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워놨네요. 그리고 시트
시트를 조절하는 시트 조절 장치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트 조절 장치가 도어 쪽에 붙어 있어요. 벤츠가 도어에 붙어 있었잖아. 약간 벤츠가 이긴 것 같은데? 도어에 있어서 장점이 도대체 뭐가 있어? 엄청 좁혀놓은 차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걸 조절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차 밖에서 조절해서 타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도어에 있는 걸 조절하면 훨씬 더 편하게 좀 더 안정된 자세로 이거 조절할 수 있죠. 핸들이 지금 육각이에요? 헥사고날입니까? 네, 그런 느낌의 핸들이 있고요. 기어 노브가 이렇게 작은 기어 노브로 바뀌었네요. 기어 노브를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 형상은 그대로 유지한 것 같아요. 아마 오인을 없애기 위해서겠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지금 버튼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MMI 다이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 사라졌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사라졌어요. 아마 대부분의 버튼은 디스플레이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 몇 개 버튼이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차체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이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드라이브 모드가 아니라 드라이브를 포함한 뭐 몇 가지 공조장치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작해주는 그런 마이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르노 같은 경우는 멀티센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르노는 되게 일찌감치 그걸 했는데 그걸 잘 알리질 못하고 있어. 사실 그런 건지 아쉽죠. 옆에 보면 이렇게 D처럼 돼 있고 여기 버튼이 조그맣게 들어있는데 이 버튼이 뭔지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도어락을 열고 닫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문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도어 캐치를 잡아당기는 버튼, 요거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좀 이상해요. 그냥 우리가 관성적으로 문 열 때 당연히 이렇게 해서 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요건 당기는 거잖아요. 당기면서 밀어야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의 자동차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자동차들은 눌러서 미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바꾸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전동으로 되어 있는 차들은 긴급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스위치가 따로 있거든요. 자꾸 내 차에 그걸 당겨서 이 버튼이다 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핸들 리모컨을 보면요, 핸들 리모컨은 아주 독특하네요. 이쪽에 보면 셋 버튼밖에 없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고. 이거 뭡니까? 네, 이쪽은 자율주행에 대한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가지 버튼이 막 박혀 있었다면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 전체가 눌러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이게 훨씬 깔끔하고 훨씬 직관적이어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메이커들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정답인 것 같네요. 이 차를 지금 소개하는 사람이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군요. 아, 호이동크가 이걸 설명을 한다고? 와, 신기하네. 디자이너가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차의 실루엣을 봤을 때 이게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든 그런 구성이에요. 약간 SUV 같으면서도 약간 길다란 그냥 독특한 차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길고 맞죠? 그래서 이걸 CUV라고는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CUV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 약간 외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거의 많은 메이커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이 비슷한 실루엣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배터리 팩을 이만큼을 쌓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차체가 그만큼 높아지다 보면 결국에 CUV 형태를 띠게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룸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앞은 좀 낮고 전체적으로 좀 높은 이런 구성의 자동차, 전에 없던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 도대체 얼마나 크기가 큰가 작은가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크기는 지금 BMW X5하고 크기가 좀 비슷하다고 해요. 전장이 비슷하고 전고는 X6랑 비슷하다고 하고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만 커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아마 이 휠 사이즈 때문인 것 같아요. 휠 사이즈가 무려 22인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요즘 SUV에서도 유행이죠. 이렇게 했을 때 차가 더 당당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제일 궁금한 것은 가격이겠죠. 가격은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대충 해외 외신을 보면 7만에서 9만 유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9천만 원 조금 넘고 그리고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가만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EQC, 이트론, 테슬라 모델 X 이런 차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X5의 가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X5를 살 것이냐, X5 전기 모델을 살 것이냐, 앞으로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전기차에 1,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해외 수출은 아마도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1차 출시국에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iX도
네, 1차 출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8이 처음 나온 게 2014년이에요. 컨셉트카는 2009년이니까 10년도 넘게 지난 거야. 네, 그렇게 오랫동안 전기차를 안 내놨던 BMW. 한때는 전기차의 1등 회사였고 가장 주도적으로 밀고 갔던 회사인데 이 i3에서 그리고 i8에서 좀 크게 되어서 그런가요? 아, 이산이 아닌갑다 하면서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쉬었죠. 이번에 나오는 iX 그리고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쭉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아마 BMW가 전기차 종가로서의 역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침없는 도전, 그런 것들이 바로 BMW 정신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잘해주고 그리고 전기차에도 좀 더 앞장서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이걸 내놓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욕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엔진 기술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고 BMW가 엔진 회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독일이 절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엔진 기술보다는 인테리어 기술, 엔진 기술보다는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니까 어쩌면 프랑스가 이제 다시 뜨게 되나? 푸조 PSA가 어쩌면 BMW보다 더 강한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살짝 우리가 시대의 전환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